자, 오늘은 AMAFA입니다. 사이버보드보다 더 큰 케이스죠. 키보드 자체가 파격적인 디자인의 어거노믹 에리스 배열이라 그렇습니다. 뒷면에 앵그리미아오의 심벌이 보이고요. 열어보죠. 와, 열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커스텀 키보드 킷인데 완성이 다 되어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캐리 케이스 안에 부품을 다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스테빌라이저를 설치해야 하기에 다 분해해야 합니다. 디자인 하나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뒷면엔 그림에 떡인 무선 충전 코일이 보입니다. 사이버매트를 구할 길이 없으므로 쓸 일이 없겠죠. 왼쪽 박스에는 파우치와 매뉴얼이 있고요. 항상 말하지만 매뉴얼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 이번에도 안 봤다가 피똥 싸... 오른쪽 박스에는 공구와 리프 스프링 그리고 흡음재가 들어있습니다. 마크로스 플러스의 VF19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디자인을 이렇게나 멋지게 뽑아내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은 줄테비를 사용할 생각이고요. 앨리스 배열은 스페이스바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스테빌 잡기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킷 안에 들어있는 개수로 부족하죠. 다른 데 쓰려고 만들어 놓은 스테빌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죠. 자, 이제 이 난해하게 생긴 녀석을 뜯어봅시다. 먼저 하부에 무게추 역할도 하고 있는 배터리를 분해해줍니다. 5000mAh 배터리 2개로 총 10,000mAh의 용량입니다. 언급했듯이 뒷면엔 그림에 떡인 무선 충전 코일도 보이고요. 하우징을 분리하겠습니다. 나사가 정말 많은데 모두 구멍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를 못 쓴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입니다. 순정 리프 스프링은 인동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포지션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전 인동 리프 스프링으로 교체해서 세팅할 생각입니다. 봉봉된 스틱으로 리프 스프링과 하우징 사이의 공간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간섭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결합합시다.
아, 진짜. 이래서 매뉴얼을 보라는 겁니다. 메인보드도 반대로 결합했고 조립 순서도 틀려서 이 사단이 났는데요. 아무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스위치는 어쩌다 보니 또 아쿠아킹입니다. 아쿠아킹을 쓴 이유는 이 스위치 하우징 전체가 투명이라서인데요. 이 AFA의 장점 중 하나가 LED 백라이트인데 전 도저히 투명 재질의 키캡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나마 불투명한 PBT 키캡을 꽂아도 백라이트가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분명 2라운드 때는 수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스위치 결합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후반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쓸 키캡은 KB 디펜즈의 레조넌스입니다. KB 디펜즈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드온 추가 구입 없이 베이스 kit만으로도 3가지 색상과 액센트 키캡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배열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구성이라 정말 좋은 킷이라고 생각되고요. 완성. 스모그 효과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망했습니다. 쳐보도록 하죠. 마크로스 플러스의 주력 기체 VF19에서 영감을 얻은 파격적인 디자인과 총 18단계의 탄성 조절이 가능한 리프 스프링이 특징인 65% 레이아웃의 어거노믹 앨리스 커스텀 키보드 킷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죠.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키보드 중에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나이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나사가 많아서 분해 조립에는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외부적으로 볼트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심리스 구조도 이 완성도에 한몫을 했고요. 엔진 점화나 이륙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유니크한 백라이트 발광 기능까지 더해져 근미래적인 콕핏에 앉아있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오타쿠에 의한, 오타쿠를 위한 오타쿠의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보드를 꼽자면 바로 플렉서블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바운싱 경험을 구현할까? 이게 모든 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이 키보드는 이름부터가 AFA입니다. 어드저스터블 플렉스 앨리스의 약자이죠.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탄성 조절이 자유로운 앨리스 배열이 되겠죠. 상징적인 디자인은 마크로스의 기체에서 따왔지만 이름이 AFA라는 것은 앵그리 미아오가 이 키보드를 설계할 때 무엇에 가장 무게를 뒀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의 리프 스프링은 고무못의 사용 여부와 장착 위치에 따라 스프링의 장력을 각기 다르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재질의 스프링까지 제공함으로써 2배의 바운싱 선택 폭이 늘어납니다. 이건 리프 스프링 구조의 끝판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극한의 플렉서블함부터 탄탄한 세팅까지 원하는 대로 가능하니까요. 거기다가 왼쪽 오른쪽 키보드 유닛을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통립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감탄스럽네요. 그렇게 타건감도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 단점이 일부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일부 한국인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배열입니다. 일단 우측 스페이스바의 오른쪽 키가 펑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키만 제외하고는 모든 키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그 하나가 바로 이 키입니다. 맥 사용자들에겐 문제가 없겠지만 윈도우 사용자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바로 이 펑션 키의 위치가 우리가 보통 환영 전환을 할 때 쓰는 그 키의 위치니까요. 그리고 우시프트가 위쪽 방향 키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시프트를 쓰는 분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평생 우시프트만 써온 제게는 정말 불편합니다. 가끔 이런 키보드들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좌시프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 써온 습관이라 쉽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키보드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긴 했습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하나를 더 꼽자면 바로 스위치 체결입니다. 리프 스프링을 플렉서블하게 세팅했을 때 이 말랑말랑한 보강판까지 더해져 스위치를 꽉 물어주질 못합니다. 스위치 종류에 따라서는 아예 장착조차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스위치 체결할 때 지렛대를 써서 보강판과 스위치의 물린 부분을 제대로 끼워주기만 한다면 모든 스위치가 체결된 뒤에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총평입니다. 남자라면 갖고 싶은 게 정상이다.